자, 우리 이문재 시인의 작품을 더 읽어봅시다. 방금 우리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를 감상했을 텐데요.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는 작품은 우리 교과서에도 수록된 작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작품을 해석해보기 전에 직접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묵독,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영상 멈춰주세요. 자, 다 감상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부터 볼게요.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적으로 역설적이죠. 역설적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역설적 상황을 시의 가장 처음에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도대체 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시간과 공간이 제시가 돼요. 겨울 저물녘은 우리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광화문 내거리는 공간이죠. 자, 이 겨울 저물녘은요, 시간적 배경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강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겨울에는 우리 생명력을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저물어가고, 그렇죠?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끝을 맞이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저물녘은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점점 상승하기보다는 점점 하강해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는요, 공간적 배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구체적 장소를 시에서 제시함으로써 시의 현실감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 가로수에도 잎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요. 한데 이제는 잎이나 열매, 꽃 따위가 없는 맨몸의 상태인 거예요. 겨울나무는 그렇잖아요. 잎을 다 떨군 상태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일제히 불을 켭니다. 나뭇가지에. 보면 딱 도치 같지 않습니까?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우리가 어순을 바꾸는 시의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뭇가지의 뒤에 이어지는 행에 보면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어절은 앞에 있는 일제히 불을 켠다와도 호응이 되고 뒤에 오는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도 호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을 걸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치의 표현 방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라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간 걸침은 아마도 시인의 의도일 겁니다. 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이 전구들을 보고 불꽃나무다라고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불꽃, 저 전구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나무는 그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인간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보고 일단 겉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손뼉을 칠 뻔했대요. 즉, 그 겉의 아름다움에 현혹될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이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자, 어둠은요, 시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둠이라는 시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이 시에서는 밤을 좀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둠 또한 긍정적인 시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밤인데 그것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병균 취급하고 있어요. 병균은 우리가 퇴치해야 되는 대상이죠.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라면서 질문의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질문의 형태가 쓰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서리적 표현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서리적 표현이 되려면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라는 이 의문이 평서형 진술이거나 감탄형의 진술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자의 생각에 어둠이 병균 같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둠이 왜 평균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안식이 되어야 되는 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밤이 오히려 이 현대 문명에서는 퇴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 봐야 되죠. 자,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했는데 재밌는 표현입니다. 밤을 끄고 낮을 켜는 게 사실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에 밤낮의 자연의 섭리를 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 밤을 끄고 밤에 낮을 켜놓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자,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 주체가 누굽니까? 권력들이 그랬대요. 권력을 지닌 존재. 우리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는 아무래도 인간이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인간들을 비판하는 것이며, 그런 인간들이 형성해 놓은 자본, 그리고 반생태적인 인간의 문명 등을 권력이라는 시어에 아마 포함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행 보겠습니다.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이 수식하는 말은요, 해군 장군입니다. 이것도 사실 역설적 상황이죠. 이 시는 되게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해군 장군이라면 바다에 있는 것이 좀 더 익숙한데, 여기서 해군 장군이 여러분 알다시피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일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잠들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은 심지어 건물인데, 건축물인데 두 눈을 뜨고 있대요. 그러니까 동상도 세종문화회관도 생물이 아니죠.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표현하고 우리가 화류라고 했고요. 그리고 잠들다 두 눈을 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빗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자연물, 사물을 인격화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형성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년 보겠습니다. 엽록소를 버리고 쉬는 겨울나무들이라고 했는데, 엽록소는 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죠. 그렇죠? 잎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 엽록소를 버렸다는 것은 잎이 졌다라는 얘기고요. 더 이상 겨울 나무에게는 광합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을 쉬고 이제는 휴식을 취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대요. 광합성에 대해서, 광합성은 사실 그 식물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행위인데, 이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광합성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한 광합성은 이 한밤중에 불을 밝혀놓은 모습이겠죠. 그런 비정상적 상황, 즉 생태적 교란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우리가 서울에 있는 광화문을 우리가 나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뒤에 오는 광화문이라는 이 시어는요, 아마도 빛을 밝히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밤을 밝히는 우리 문명의 상징적 시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볼 때 앞서 나오는 권력들에 대응하는 시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상징물이자 부정적 시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나무들이라면. 그런데 밤마다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오히려 갑자기 올라와야 되는, 즉 휴식을 취해야 할 자연이 휴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놓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라고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태적인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란에 대해서 인간을 제외한 자연들만 그 교란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밤에 불을 켜놓으면서 사람들은 이 일을 더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생체의 리듬도 깨지고요. 인간도 분명 그 교란 행위에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연민의 시선이 여기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이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면서 명사형의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명사형 종교는요, 효과가 분명합니다. 여운을 주기 위한 것이 크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화자의 이야기가 화자의 메시지를 독자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여운에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문재 시인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를 살펴봤습니다. 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여러분 고생 많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